나의 작은 행동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The highest recorded unemployment rat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s 25%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t is likely now that our actual unemployment rate at this moment is around 20%. 뉴욕주가 주민 3천여 명을 무작위로 검사했더니 13%나 되는 주민들이 코로나의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욕주 안에서는 10배 이상 감염돼 있는 겁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지금 1인당 2개인데 3개부터 가는 이제 3개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살 네, 수 맞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 일주일에 오부제로 2장씩 이제 처음에 받을 때 그때 거의 사실 대란이었죠. 줄 서고 언제 마스크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양보도 많이 했고요. 언젠가부터 줄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불안감도 조금 줄었고 또 대체제로 뭐 의료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수급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약국에서는 이제 공적 마스크 재고 많으니까 우리 약국은 그만 받겠다는 약국도 생길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오부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한 번에 2장이 아닌 3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진짜 마스크가 급한 나라들 지원하는 문제. 총리의 오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선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습니다.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한 1,000만 장 만들어내니까 마스크를 100만 장 정도 해외 참전용사에게 주겠다는 건 뭐 물량으로 보면 참 명예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데 해외 반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외 반출도 그 나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보면서 혹시 일본도 저도 사실 딱 일본이 맨 먼저 떠올랐는데요. 사실 뭐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얘기가 뭐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찰나부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면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처음에 환자가 별로 없을 때 그때 마스크 좀 여유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때 이제 해외로 마스크들 많이 보내고 그랬죠.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그때 왜 외국에 왜 보냈냐 이런 비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확진자 숫자 많이 줄었지만 언제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뭐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정부가 비축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확진자 이제 6명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죠? 8명까지 봤다가 6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틀 연속 10명 이하고요. 지금 추이를 보시면 뭐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그 그래프 저 중에 의미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네, 사망자 수 240명 그리고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39일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은경 중앙 재난대책본부장이 그래서 나와서 네.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표현했어요.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숫자도 숫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2분, 경기, 경북 이외에는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서울은 천만 도시 서울은 이틀 연속 확진자가 없습니다. 네, 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개학,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K리그 축구도 5월 8일에 개막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 프로야구는 5월 5일이죠. 네, 5월 5일이죠. 아마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없거나 사망자 보통 아무리 적은 나라도 지금 수십 명이거든요. 네. 많은 데는 여전히 400명, 500명씩 숨지고 있는데 하루에 우린 0명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치료 중인 환자도 2,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네. 그럼 이제 병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준비한 병상이 대구, 경북 중심으로 네. 수도권 중심으로 아주 많거든요. 이걸 다시 일반 환자에게 돌리는 게 이제 논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작업이 이제 착착 이뤄질 텐데요. 네. 67개 전담병원에 7,500병상이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1차적으로 현재 환자가 없는 병원 12곳을 대상으로 10분의 1이 안 되는 680여 개 병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2차로는 요양병원이나 산재병원,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좀 더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병원하고 가동률이 5% 미만인 병원들 한 11곳 정도는 순차적으로 이제 정상화하겠다. 다음 달이 되면 아마 12개 시도에서 대부분의 전담병원들이 정상화될 거고요. 다만 이때도 대구나 경북, 수도권은 빠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도 순차적으로 정상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셔도 네. 무방할 겁니다. 오늘 고3 학생들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시험지 불출이 아주 특이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지금 몇 번 연기가 됐죠. 네. 근데 결국은 학교에 모여서 시험 못 보고 집에서 이제 시험을 치러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들이 저렇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험지를 배부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마스크나 다 쓰고 학생이 와서 그냥 시험지를 직접 받아가는 형태로 네.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받아가지 못한 학생들은 뭐 교육청 홈페이지나 EBS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고요. 평가잖아요, 근데. 시험은 이제 집에서 봅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집에서 보면 저거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긴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시험지 사진을 찍거나 답안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걸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평가 그 뭐 성적이나 순위나 뭐 네. 내신이나 이런 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의고사군요. 해외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어제 29명, 하루에 29명이 숨졌어요. 네, 일일 기준으로 최다 사망자입니다. 이 20명이 넘어간 게 불과 지난 20일인데 네.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341명, 네. 우리가 240명인데 341명이고요. 신규 확진자가 한동안 500명대 유지하다가 300명대로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400명대로 올라와 있고 이게 더 걱정스러운 게 일본에서 그 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이타마현이라고 하면 도쿄에서 얼마 안 멀거든요. 도쿄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일산 정도 거리인데 거기에 살고 계시던 경증 환자가 대기 중에 사망을 했고 더 걱정스러운 건 변사자들을 사후에 검사를 해보니 병원 문턱도 못 넘어보고 네. 그렇게 사망했다더라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도쿄는 그래도 좀 약간 경각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지바현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가까운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서 고기 굽고 여기 여유를 즐기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지자체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노는 게 바다가 꽃이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해야 될 지경입니다. 하루에 지금 20명 넘게 숨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 코로나가 얼마나 번져 있을까를 따지는 몇 가지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주민들 대상으로 3,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네. 양성 반응이 한 1, 2% 정도 나와야 되는데 13%가 나왔어요. 9%가 나온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주의 19개 카운티에 40곳 정도 식료품점이나 대형 유통점을 찾은 주민들을 무작위로 일단
코로나19 검사를 해본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려 13.9%에서 항체가 검출이 됐는데 저 의미는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감염자인 채로 다녔던 분들 네. 그리고 스스로 나아갔던 분들까지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르게 앓고 지나간 사람들까지 네. 포함해서 무려 13.9%라는 건데요. 이제 뭐 뉴욕주 전체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니까 그렇다면 저걸 단순하게 환산하면 13%. 실제로 27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거나 됐던 것 아니냐. 이제 물론 바이러스가 집에 계시는 지금- 분도 있고, 네. 근데 저기는 이제 다 나와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 거니까 네. 집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또 물론 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런 비율이.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확진자가 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도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뉴욕주는 미국에서도 제일 심각한 곳이고 이른바 창고라는 곳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다르겠죠. 네. 우리는 뭐 이렇게 창고난 상태가 아니니까 서울 시민을 무작위로 정부가 뭐 경기도 주민을 무작위로 3천 명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까? 그건 수평 비교는 안 됩니다. 네. 일단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 듣고 나머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3.9% tested positive for having the antibodies.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ese are people who were infected and who developed the antibodies to fight the infection. 13% of the population is about 2.7 million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If you look at what we have now as a death total, which is 15,500, that would be about 0.5% death rate. Preliminary data, it's only 3,000. Well, 3,000 is a significant data set, but it's still preliminary. And when we say there are 15,500 deaths, that number is going to go up.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배 이상 더 걸려 있더라. 감염이 돼 있더라. 이 말은 지금 100명 중에 5명이 죽거든요. 치사율이 그렇죠. 5점 몇 %가 그래요, 뉴욕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100명이 안 걸렸고 1000명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치사율은 5%가 아니고 0.5% 0.5% 정도다. 이제 그래서 지금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사망률이 0.5%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실제 치사율은 훨씬 낮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네.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건 현재 뭐 뉴욕에서는 일단 쿠오모 주지사 얘기로는 지금 감염이 확인된 사람 말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내포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있던데 딱 우리만큼은 아니고 네. 뉴욕만큼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네. 네, 그 정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의 게이오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뭐 워낙 표집군이 적긴 합니다. 네. 67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몇 명 안 되는군요. 네. PCR이라고 해서 이 효소 반응 네,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 중에 5.9%가 감염자였다. 그러니까 제가 걸린 것 같아요. 검사해 주세요 아니고 그냥 병원 오신 분들 아무나 데려다.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검사해 네. 드릴게요 해서 그렇죠. 67명을 했더니 6% 정도가 감염돼 있더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 앓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효소 반응 검사의 뭐 그 표준화된 검사 방법이 아직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표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히 거기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지금 적극 검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걸려 있을 수도 있구나 예상은 해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적극적으로 검사 안 하고 일본 진짜 많이 아파요 검사하거든요. 일본은 네. 그 발열의 기준이나 그렇죠. 호흡곤란의 기준이 거의 그것도 당일 검사 안 해준다는 네, 거 아니죠? 생존이 어려울 정도 돼야 검사가 가능한데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농담이 그 정도가 되면 병원 가기 전에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젠가 SBS 보도 보니까 우리 교민들 버지니아주의 교민 연결해서 보니까 부인 확진 받아갖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타이레놀 먹여라 뭐 이러고 그다음에 나도 열이 올라온다 그랬더니 부인이 확진됐으니까 너도 확진된 걸 거야. 그러니까 검사 받지 마 이러더라고요. 숨겨진 확진자가 이렇게 많다는 걸 네. 치사율과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우리는 너무 낮고 독일은 중간 정도고 유럽은 지금 10, 영국 이런 데 12% 이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한 2.2% 정도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10%가 넘는 경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의료 시스템이 그쪽은 엉망이거나 네. 아니면 하나는
중증자 위주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경증 환자들 그냥 거리로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누구 한 명이 걸리면 모든 역학조사를 해서 주변 사람들 다 검사해서 여기서 경증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있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네. 일본처럼 너무 아픈 사람만 검사해서 이 사람 확진. 이렇게 따지면 경증 치명률이 환자들은 올라가죠. 알아서 날 수 있는 사람들은 통계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안 잡히면 당연히 아까 미국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의료 시스템이 독일이나 우리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사망자가 뭐 네. 적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은 환자들이 와도 살리지 못하고 특히 그렇죠. 노약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치명률이 이렇게 한 5배까지 차이가 나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네.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 거기 식당 갔다 오셨죠? 네. 예, 저는 멀쩡한데요. 그래도 검사 받으세요. 불러서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국가는 진짜 많이 아픈 사람들만 검사하다 보니까 그 모집단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니까 치사율이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네. 치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사도 했고 네. 그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 명이 감염되면 그 사람의 동선 다 파악해서 관련자들 전부 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증상 없어도 다 검사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모의 차이 때문에 이런 치사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할까요? 네, 실업난. 네. 미국은 뭐 실업수당 청구가 일반화돼 있어서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5주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네. 잃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16%.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 받아서 월에 월세 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주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 당장 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또 플랫폼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 군데에서 우리처럼 풀타임 잡으로 월급을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낮에는 선생님인데 끝나고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맞아요. 네. 저녁에는 바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고 이런 식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학교 문 닫고 커피 전문점, 바 문 닫으면 세 군데에서 돈이 다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이는데도 경제활동 재개하자 이런 주장이 그래서 네. 먹히는 겁니다. 16%니까 금방 실업률이 20%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네. 한 주에 몇백만 명씩 나오니까. 다만 그래도 이 다 나쁜데 조금 좋아지는 점 찾자면 쭉쭉 늘어나고 우상향으로 계속 이 네. 증가세가 아주 가팔랐는데 요 증가폭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됐더군요. 네. 제 기억에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글로벌 리먼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미국이 보통 실업률이 한 5, 6% 정도 되는데 12%까지 치솟아서 고용 시장이 완전 망가졌습니다라고 보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한 11, 12년 전에. 네. 그런데 지금 16%입니다. 좀 있으면 20%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재개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제 도시는 당연히 호텔이나 카지노 문을 열고 싶어 하죠. 그럼 과연 카지노에 사람들이 오면 먹고 마시고 했다가 다시 다 돌아갈 텐데 미국 전역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CNN 앵커와 논쟁이 붙었어요. 라스베가스 시장과 잠깐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that in a casino? That's up to them to figure out. I don't own a casino. I don't know anything. You have to say, we have to open up. We have to go back. Our bus drivers. Hasn't it been because of our social restaurants. distancing that the numbers have been what they are? How do you know until we have a control group? We offer to be a control group. Anybody who knows anything about statistics knows that, for instance, you have a vaccine. You're you offering give the real the vaccine. citizens of Las Vegas to be a control group to see if I your did theory on offer, it social was turned distancing down. No, works or doesn't work. wrong. Absolutely wrong. Don't put words in my mouth. 어떻게 보면 앤더스 쿠퍼 유명한 앵커인데 좀 말꼬리를 잡은 셈이기도 하지만 제가 저 27분짜리 인터뷰 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앤더슨 쿠퍼 앵커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카지노 만지고 술 마시고 거기서 놀고
같이 어울릴 텐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수만 명의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고 굶주리고 있다. 네.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요. 서로 동문서답하는 네. 거예요. 이쪽에서 물어보는 건 카지노라는 시설의 특성이 밀집해 있고 밀폐돼 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자리이고 네, 네.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잖아요. 환기도 잘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환기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그걸 질문하는 건데 저분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저게 미국, 경제도 심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네. 정치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그 대선 캠페인에서도 의료보험을 그러면 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 공화당 캠페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Let them die. 그냥 죽게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또한 미국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지지층만 결집해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히 서민들 중심으로 일단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버지니아주는 뉴스 보니까 진짜 약국까지도 다 그렇죠. 동네 약국 의원까지도 다 문을 닫았더군요. 서민들이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거세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의료진들은 침묵 시위로 맞서고 있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입니다. 네, 셧다운 반대 시위를 하는 시위대 앞에 간호사들이 막아서고 있죠. 네, 진료복에 마스크를 하고, 네,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침묵을 통해서 시위대를 설득하고 있는데. The beauty in being able to silently protest and not engage with these people allowed us to see what they really thought. 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위험한데 열어도 될까 싶겠지만 미국이라는 경제가 박연미 평론가 말한 것처럼 계속 닫아놓으면 진짜 서민들은 진짜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주문하면 오니까 우리 국민들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니, 쿠팡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제 한 자릿수 많아야 두 자릿수 10명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상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계약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5월 5일에 야구하고 5월 9일에 축구하고 네. 다 무관중으로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87만 명이 넘고요.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아까 뉴욕에서 그 무작위 검사하는 걸 보면 검사 안 받고 확진이 돼 있는 분들 꽤 많은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지금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 정도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도 그만하고 경제 활동 재개한다고 해보세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미국이라는 곳의 특성 때문에 지금 시위도 심하게 일어나고 또 지금 실업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긴 하지만 사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도 그만두기는 현재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물론 우리도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 방역본부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후진국이나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심지어 의료진들 공격하는 사례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영상도 좀 볼까요? 네. 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막는 간호사들을 폭행하고요. 네. 의료진이 의사는 그냥 산책길에 봉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목에 이 의사는 세제를 뿌리고 갔다고 하고. And it's very frustrating. 한 간호사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다가와 감염된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We're scared for our 커피를 lives, she 쏟아부었대요. says, but we have to go to work because we have to help people.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지죠. 무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병을 퍼뜨린다 이런 네. 소문이 돌면서 우리 동네의 의사나 선진국가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네. 양상이죠.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느끼고 있는 찰나인데 저개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본 분이 많지 않은 데다가 멕시코는 또 행정력이 미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안 같은 것들이 미약한 상황에다가 공공 의료 시스템도 뭐 썩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저분들하고 아마 대면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일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특히 그 가난한 지역일수록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저분들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네, 안타깝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는 어디 기사를 보니까 마피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조정하더라고요. 행정력이 안 미치니까. 네. 자,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이네요. 저는 네. 이거 무슨 공모전에서 네. 국민보험공단이 힘내라 영웅들 네. 그림으로 국민보험공단 아니죠? 건강보험공단이겠죠? 네. 그림으로 고마움을 전한 건데 그 아마 아이가 그렸을 것으로 예상이 잘 되는데 그렸네요. 정은경 네. 본부장 그 머리카락이 약간 희끗희끗한 그 부분을 묘사한 게 참 그랬어요? 인상적이에요. 보면 브리핑할 때마다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네.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니까 3cm 정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총력 대응 체제에 가꿀 시간이 전혀 없었구나. 석 달 됐다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끝으로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네. 영도구에 있는 기초수급자인 할머니가 500만 원 모아서 저 자막 좀 빼주실래요? 저 까만 봉투 안에. 네, 그 생활수급자이신 500만 원 할머니가 모아서. 네. 500만 원을 모아서 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써달라고. 네. 저분한테 500만 원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500만 원이 아닌 거죠. 가진 모든 것일 텐데 10년을 모아서 저걸 기부하셨다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정치권이 뭐 답을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서민들의 마음은 저렇다. 기부에 대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